네, 안녕하세요. 선박저항 추진 교과서 8장 예습 내용이고요. 이제 8장은 프로펠러의 성능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프로펠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펠러의 뭐 주요 설계값들, 주요 형상들을 설명하는, 뭐 배로 얘기하자면은 LPP 같은 거, 배폭, 흘수, 뭐 배수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프로펠러에서는 어떤 용어들이 사용되는지를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프로펠러는 3차원 형상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3차원 형상의 프로펠러는 2차원 날개들을 쌓아서 만든다라고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수업을 들으면은. 그래서 우선은 2차원 날개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3차원 프로펠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프로펠러 성능을 어떤 식으로 추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짧게 배울 거고요. 우선 2차원 날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다가는 상당히 열심히 그려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배웠던 2차원 날개는 이런 식으로 그리죠. 그래서 유동이 앞에서 옵니다. 아래로 꺾여서 내려가죠. 그래서 이런 날개를 이제 그 앞날하고 뒷날, 다른 색으로 하죠. 앞날하고 뒷날을 있는 선을 그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수평하게 놓은 게 여기 있는 그림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앞날 뒷날은 날개의 제일 앞쪽하고 제일 뒤 끝점이죠. 원래는 앞날 뒷날을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냐면은 위아래로 대칭인 날개를 하나 만들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유체과학 때 배웠을 낙하, 공공, 뭐 땡땡 하는 거 있잖아요. 공공이 캠버가 없다는 뜻이니까 위아래가 대칭이다 라고 될 거예요. 거기에서 여기 중앙선 있죠. 이 중앙선을 위아래로 밀어줘요. 대개는 위로 밀어주죠. 캠버를 줘서, 캠버라는 거 아마 대충 들어봤을 텐데 이런 식으로 밀어주고 거기에 맞춰서 저 두께를 다시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날개가 이렇게 등이 굽은 형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날개를 만들기 때문에 앞날 뒷날이 먼저 정의가 돼요. 그리고 그 앞날 뒷날 있는 선을 우리가 코드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시위선이라고 해요. 활 시위해가지고 뭐 활 당기는 실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뜻이에요. 얘는 직선거리. 그 다음에 두께는 캠버를 먼저 얘기하겠다. 캠버는 그래서 날개 두께의 중간을 이은 선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중간을 이은 선이 캠버선인데 이 캠버라는 거는 다른 분야들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직선이어야 되는 애가 얼만큼 어긋났나를 주로 캠버라는 단어로 많이 써요. 그래서 그렇게 그은 게 캠버선. 그다음에 캠버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날개 위아래의 거리를 쓰면은 그게 두께. 그 정도까지가 2차원 날개 형상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기본 단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앞면하고 뒷면은 수업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날개가 유동이 와서 닿는 면이 이렇게 있을 때 유동이 와서 닿는 이쪽 면이 앞면, 영어로는 페이스, 그 다음에 이쪽은 뒷면. 그래서 영어로 백이라고 쓴다고 했는데 앞면은 당연히 유동이 와서 닿기 때문에 압력이 높죠. 압력면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우리 분야에서는. 그 다음에 흡입면이라고 하면은 뒤쪽이겠죠. 유동이 타고 넘어가는 쪽. 그 정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체역학 때 아마 배웠겠지만 코드선하고 날개가 있으면은 이 날개 코드선 있잖아요. 얘하고 유동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알파라고 해서 받음각이라고 많이 썼죠. 이게 2차원 날개에 대한 거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낙하에 대한 뒤에 낙하 포일이라고 하는데 뭐 하이드로포일, 에어포일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가면 하이드로포일이고 공기 중에서 가면 에어포일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시리즈로 정해놓은 날개 단면 형상이 낙하 4자리 숫자거든요. 뿅뿅뿅뿅해서 거기에 대한 정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낙하포일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낙하포일 형상을 만들어내는 저게 수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저 숫자를 넣으면.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낙하 포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수업에서 좀 상세하게 다룰 부분은 나선형 프로펠러의 형상인데, 우선 프로펠러를 앞면이랑 앞에서 봤을 때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를 그려놓고, 유동은 잠깐만, 저렇게 안 생겼구나.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날개가 같은 방향을 보게. 그래서 유동이 이쪽에서 온다고 칩시다. 우선 프로펠러 기준선은 뭐냐? 프로펠러 축의 직각인 임의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프로펠러 축이라면은 축이겠죠. 거기에 대한 직각으로 아무 선. 여기서도 프로펠러 축이 여기니까 여기에 대한 직각의 기준선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2차원 날개 단면을 쌓아서 그 날개 단면을 이 축을 기준으로 얼마나 비트냐, 그 다음에 이 축을 기준으로 얼마나 뒤로 분포하냐, 아니면은 같은 축을 기준으로 얼마나 이쪽으로 분포하냐가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선 피치라는 거는 원래 나사 같은 거, 볼트에서 얘기하는 피치는 나사를 한 바퀴 돌릴 때 앞으로 전진한 거리예요. 이 자리에 볼트가 없긴 한데, 나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나사 산이 있어서 나사 한 바퀴 돌리면은 얘가 앞으로 1mm, 뭐 1.25mm 전진을 하겠죠. 그걸 피치라고 하는데, 프로펠러에서도 똑같아요. 프로펠러 날개가 특히 코드선이, 그러니까 반지름, 특정 반지름 위치에서 날개가 꺾여 있잖아요. 그럼 날개의 코드선을 따라서 얘가 프로펠러가 한 바퀴 회전하면은 얼마나 그 나선이 전진하냐, 그거를 얘기하는 게 피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각도로 피치는, 그러니까 거리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한 바퀴 돌 때 전진하는 거리. 그 다음에 그걸 만족하기 위한 날개의 각도.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프로펠러 날개가 2차원 날개가 뭐 이런 식으로 이루고 있는 각도겠죠. 이걸 이제 피치 각이라고 합니다. 실제 받음각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받음각은 들어오는 유동이랑 회전으로 인한 유동의 합으로 인해 얻어지는 속도에 대한 받음각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냥 기하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날개가 꺾여진 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선을에 대해서 회전한 각도, 그게 이제 피치 각이고, 그 다음에 레이크랑 스큐는, 레이크는 이제 그 영어로 뜻이 뭐 갈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날개가 뒤로 기울어진 각도가 레이크예요. 그다음 이게 이제 왜 적용되는지는 수업 때 설명할 거고, 스큐는 맞나? 스큐는 아까 기준선에서 날개가 옆으로 얼마나 휘어졌냐, 그게 이제 스큐인데, 스큐가 큰 프로펠러는 주로 잠수함이 있고요. 이것도 왜 설계 관점에서 왜 스큐가 커지는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날개 윤곽선은 날개, 프로펠러 날개가 피치 때문에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펠러 날개라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딱 이렇게 투영해서 본 게 투영 윤곽. 그 다음에 얘가 내가 볼 때는 비틀어져 있는데 실제로 다 펴가지고 이렇게 딱 늘어놓은 그거를 확장 윤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확장 윤곽을 좀 더 중요하게 봐요. 그런 거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운동량 이론이란 건데 짧게만 설명을 할게요. 프로펠러가 기본적으로 추력을 내잖아요. 근데 그 추력은 결국엔 뭐냐면은 유동을, 자기를 지나는 유동을 가속하는 데 대한 반작용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나를 프로펠러를 거쳐서 뒤로 가는 유동을 제가 밀어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밀어주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내가 추력을 받아서 앞으로 밀려나겠죠.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게 운동량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유동의 운동량 변화가 프로펠러가 내는 추력과 같다라고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오일러리안 방법, 아니면 검사 최적 기법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프로펠러를 둘러싼 어떤 원통형의, 사실은 원뿔에 가까운데 원통형의 어떤 공간을 만들고요. 여기로 들어오는 애, 여기로 나가는 애 질량 보존돼야죠. 그 다음에 질량 보존되고, 운동량 보존은 들어오는 애 운동량 더하기 추력은 나가는 애 운동량,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 식을 해서 다 풀어주면은 우리가 프로펠러를 거칠 때 프로펠러에 실제로 들어오는 유동 속도만 알면은, 이 얘기가 그거예요. 프로펠러에 들어오는 유동 속도를
앞에 하고 뒤에만 아니다. 프로펠러를 거치는 유동 속도에 대해서 했을 때 프로펠러를 거치는 유동의 속도만 알면은 이게 그거거든요. 프로펠러를 거친 유동의 속도만 알면은 우리가 프로펠러의 추력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장에서는 실제 선박과 프로펠러의 상호작용은 배우지 않고요. 프로펠러 자체만 놓고 배웠을 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프로펠러 설계는 선박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둬야 나중에 종합 설계나 아니면 다른 수업에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예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